실록 6권 문중 1년 3월 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통사 김퇴가 석회 만드는 법 등을 아뢰다. 신이 북경에 가서 석회를 만드는 법을 물으니 흙 속에 묻힌 흑청색 석을 취하여 가마솥 안에 쌓아놓고 3일 밤을 태우면 그 빛이 희고 돌 성질이 유한 것이 더욱 희며 쓸 때 물을 부으면 곧 석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석회는 그 가마솥의 대소에 따라 100석 혹은 7, 80석 혹은 30여 석을 취하는데 가마솥의 모양은 우리나라에서 굽는 벽돌 가마와 같았습니다. 또 통주에 이르니 배를 만드는 자가 있기에 신이 물은즉 대답하기를 배의 틈을 숙마로 막고 또 석회를 동류에 섞어 바르는데 동류가 없으면 유나 마유도 가하다고 했습니다. 갑조선 같은 것은 곧 통주가 물이 얕기 때문에 만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니 곧 아랜 글을 수성 전선색에게 내렸다. 갑조선은 배의 침수나 부식을 막기 위하여 판자나 판자 사이의 연결 부분에 다시 판자를 대어서 이중으로 붙여서 만든 배인데 기술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단조법이 많이 쓰였다. 갑선이다. 수성 전선색은 성을 수리하고 배를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인데 종래의 사수색을 고친 것이다. 병조에서 관장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2000 내 밖의 여러 산의 원유를 모두 혁파하도록 하다. 지중추원사 홍략과 첨지중추원사 조유래를 불러 원유를 혁파할 것을 의논하니 홍략 등이 아뢰기를 2000 내 밖의 여러 산은 모두 혁파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주서에게 명하여 지중추원사 전흥에게 향온과 어육을 하사했다. 전흥이 일찍이 치사하고 외방에 살았는데 이때 고명을 할애하기 위하여 왔었다. 향온은 맵쌀과 찹쌀을 쪄 식힌 다음 보리와 녹두를 섞어 디딘 누룩으로 담근 술인데 내국법원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4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병조에 명하여 향화인 왕야질대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4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준각동이 공물을 대납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다. 도승지 이계전 등이 아뢰기를 요즘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진관사 수력사의 영선을 이미 마쳤는데 강사승 각돈이 공물을 대납하는 일로 인해 영마를 타고 갔으니 무슨 부족한 일이 있어서 그러합니까? 하였더니 성사께서 대답하시기를 각돈의 일은 유사에서 하고자 한 것이고 나는 알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길 이제 각돈으로 하여금 영마를 타고 고을에 돌아다니게 하면 간관들이 반드시 장차 상사에 정지하기를 청할 것입니다. 공물의 값은 이미 자세히 정하여 더하고 덜함이 없으니 만약 본원에서 봉지하여 각도 감사에게 글을 보내면 감사와 수령들이 스스로 마음을 다해 거두어 바칠 것인데 어찌 반드시 각돈을 보내시깁니까? 하니 임금이 곧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각 고을의 토목과 소목을 진관 수력사의 증으로 대납게 하다. 고조에서 아뢰기를 별요 기후소 교서관에서 대납하는 각 고을의 토목과 소목을 청컨대 진관 수력사의 일을 주관한 증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허락하여 역부의 양식을 보충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기후소는 나라의 관각을 만들고 장래에 관한 사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토목은 토막나무이고 소목은 뗄나무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살주 우주 일주 3주의 태수 원귀구가 사신을 보내어 토물을 바쳤는데 면포 2394필을 답으로 하사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유조 등이 실행한 외조모 때문에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을 풀어줄 것을 상언하다. 고대언 윤수의 외손 유조 등이 상언하기를 신등은 외조모 조시의 실행한 것 때문에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충불효한 자의 외손도 모두 과거에 응시하니 빌건대 신등도 응시하기를 허락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문정실록 6권 문중 1년 3월 6일 어리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6권 문중 1년 3월 6일 어리사 두 번째 기사 안테사 예조 판서 허후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제 동궁의 태씨를 성주 가야산에 옮겨 모시고 그 사역을 정하였는데 동쪽과 남쪽을 각 9,600보, 서쪽을 9,590보, 북쪽을 470보로 하여 표를 세우고 또 풍관 이효진 등 8사람과 백성 김도자 등 6사람을 정하여 수호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사역은 사방 경계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6일 어리사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평안도 우도 도절제사 이승평의 집이 가난하고 아내가 죽었으며 또 오랫동안 애방에서 수고하였으니 아록은 없애고 하삼도 절제사의 예의에 의하여 녹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아록은 각 지방의 수령과 그에 딸린 식구들에게 주던 토지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6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영경영사도 경연에 참여하도록 하다. 좌승지 정의안이 아뢰기를 정인지가 신에게 말하기를 성상께서 경사를 두루보시고 고금에 널리 통하시니 하필 경연관을 맞이하여 강명할 것인가. 그러나 반드시 지경연 이하를 인견하시는 일은 하시는 것은 한갓 경사를 강론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대신을 접견하고 서로 정치의 도를 강론하고자 합니다. 삼공의 직책은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이제 영경영사만이 시강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옳지 못하다고 하니 신도 정인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영경영사가 경연에 들어가 참여하는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문정실록 6권 문중 1년 3월 6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 명하여 황량계 등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중 1년 3월 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크게 천둥하고 번개치고 비와 우박이 내렸다. 문정실록 6권 문중 1년 3월 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중 1년 3월 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양녕대군 이재에게 말 한 필을 하사했는데 첩의 딸을 시집 보내기 때문이었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7일 병호 네 번째 기사 군기감 제조 이사임이 아뢰기를 지금 화차를 만드는 제도는 과감할 수 없는데 만약 왼쪽과 오른쪽에 팽배를 연하여 붙이게 되면 경편하지 못할 듯 하니 청컨대 연하여 붙이지 말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팽배는 방패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7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경중에는 50대 평안도의 안주, 의주, 함길도, 길주 등에서 각각 20대의 화차를 만들게 하다. 을증배 정교 하기를 곡산, 수안, 황주 등 고을에 화차 각 20대를 만들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신등이 이에 앞서 의논하기를 평양은 변방이 아니므로 화차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더구나 곡산, 수안, 황주는 내륙지방입니다. 도적이 만약 수안 등지에까지 이른다면 장차 온 나라의 군사를 일으켜서 방어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화차가 또 오히려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이를 정비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성지 정의안에게 이르기를 화차는 곧 내가 창작한 것인데 여러 대신이 옳지 못함을 알고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니 정의안이 아뢰기를 전일의 신의 의정부의 논의를 들으니 모두 말하기를 화차는 매우 유익한 것이니 만일 급한 일이 있을 때 이것으로 막으면 누가 감히 당하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였다. 병조에 전제하기를 화차는 만들지 아니할 수 없으니 경중은 군기감으로 하여금 50대를 만들게 하고 병안도의 안주, 의주, 함길도, 길주 및
도질제사의 본영에는 거장을 보내어 각각 20대를 만들게 하라 하였다. 거장은 수레를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장인인데 군기감에 속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7일 병호 6번째 기사 국고에 비축한 콩 보리를 농민에게 주고 추수 뒤 벼, 조, 쌀, 콩으로 갚게 하다. 충청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각고을 국고에 콩과 보리를 많이 비축하였으나 정한 법에 구애되어 백성에게 주지 못하여 드디어 썩어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 청컨대 농민에게 주어 식량으로 먹게 하고 추수한 뒤에 벼, 조, 쌀, 콩 등으로 적당하게 갚게 하소서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다른 도에도 또한 이 예에 따르도록 명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8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김수는 축성종사관으로 합당하지 않음을 아래나 윤호하지 않다. 경중의 각사는 모든 일을 반드시 여러 사람이 의논한 후에 행하나 외방의 수령은 한 고을을 전제하므로 모든 일의 결제가 한 몸에 매어 있으니 반드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해 보내야 합니다. 전자의 김순을 성주 목사로 제수하였다가 이내 축성종사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성주는 한 노의 큰 고을로서 인물이 번성함이 다른 고을에 비할 바가 아니니 진실로 오진 사람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남도의 성을 쌓는 일은 양계보다 쉬운데 어찌 반드시 김순이라야 되겠습니까? 더욱 김순은 본래 집현전 유생으로 어찌 성 쌓는 일을 알겠습니까? 수령으로서는 마땅하나 성을 쌓는 일에는 합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바꾸지 마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8일 성미 세 번째 기사 사역원 직장 임효연을 보내어 사로잡힌 중국 사람 이양릉 등 5명을 안동하고 요동으로 풀어 보내게 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서현장에 나아가 활쏘기를 구경하고 많이 마친 자에겐 활과 칼을 하사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황수신이 무예를 연습하지 않는 군사를 선도하는 법을 세울 것을 아뢰다. 병조 참판 황수신이 아뢰기를 지금 군사들은 겨우 무예를 배워서 벼슬을 한 뒤에 다시 연습하지 않는 까닭으로 날래고 용맹스러운 군사가 나지 않고 말이 없는 자까지 있으니 이는 고찰하는 법을 세우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청컨대 선도하는 법을 세워서 힘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전에 들어와 근무하는 자로서 활쏘기에 능한 자에게도 별도를 쓰면 사람들이 다투어 재주를 훈련하여 자연히 날래고 용맹한 군사가 있게 될 것이니 선도하는 법은 세울 수 없다 하였다. 선도는 도를 깎아내는 것인데 근무일수를 따져 거반하는 군인이나 하급 관리에게 잘못이 있을 때도 근무일수를 깎아내는 것을 말한다. 별도는 군인이나 하급관리가 공을 세울 때 특별히 지급하던 도 근무일수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0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서현장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많이 마친 자에게 활과 화살을 하사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0일 기유 세 번째 기사 대소제사의 헌관이 된 자가 부모 및 자기의 병 이외의 사고는 아뢰지 못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소제사의 헌관이 혹 낙점된 후 산재와 치제하는 날에 긴급한 사고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고쳐 임명하도록 아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낙점한 뒤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부모 및 자기의 병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고는 아뢰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0일 기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무창군에 사는 백성에게 농우 23두를 주도록 명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서 당산강 이상의 사후를 구경하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0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이때 어떤 석불이 풀 속에 묻혀 버려져 있었는데 중이 이를 찾아내어 사람을 속여 말하기를, 꿈에 부처님이 내게 고하기를, 내가 아무 곳에 몇 해를 묻혔는데 너가 만약 나를 드러내어 높이면 내가 장차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찾았다고 하니 사람들이 듣고 이상히 여겨서 서로 말을 전하고 미혹되어 쌀과 곡식을 싸가지고 몰래 와서 다투어 자기 욕망을 원장에 서서 기도하였는데, 더러는 음부가 그 남편을 싫어하는 자도 있고 혹 양가의 부녀가 쌀을 올리며 아들 낳기를 기도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중이 손으로 쌀을 집어 부녀의 품속에 넣고 말하기를, 부처님이 아들을 내려준다 하였다. 이래하여 중이 한 달에 쌀 몇 상과 기름 몇 말을 얻으니 동지 경연 난경이 아뢰기를, 홍제원에 전에 석불이 있어 흙 속에 묻혀 있었는데 중희탄이란 자가 이것을 세우고 속이기를 영 험하다고 하였으므로 성한 남녀들이 다투어 달려가 구름처럼 모여 소원을 기도하니 청컨대 철거하소서. 지금 석불을 위해 숭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근교의 여러 산의 부녀들이 절에 올라가는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으니 의당 규적 할 일이지만 세종께서 금지한 바이니 행할 수 없습니다. 석불은 곧 묻어서 요산 말이 일어남을 거치게 함이 가합니다 하고 안한경이 또 아뢰기를, 대개 인재를 올려 쓰는 것은 은혜가 위에서 나오므로 비밀이 중합니다. 이제 경에 청가하는 것을 어람한 뒤에 승정원에 내려 승정원은 조중관리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아무가 나를 추천한 주인이 되는 것을 알고 드디어 언권이 아래로 옮기게 되어 대체 은남이 있으니 청컨대 드리거든 밖으로 나오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추천한 글이 복잡하여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정원에 명하여 초록해 아래라고 하였더니 경의 말이 옳다. 내가 마땅히 비밀로 하겠다 하였다. 승정원에 정교하기를, 석불을 절에 옮겨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도로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사헌부 장령 나홍서에게 명소하여 묻게 하고 얼마 후에 승정원에 정교하기를, 해빈이 청하기를 첩도 중인데 이제 석불을 묻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미안하니 첩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니 사헌부에 말하여 묻지 말게 하라 하였다. 나홍서가 이명을 듣고 다시 청하지 않았으며 또 동료들에게도 의논하지 않아 곧 대조를 보내어 파내어 이튿날 옮겨놓았는데 동료들도 또한 다시 청하지 않았다. 후에 해빈이 있는 불당에 옮겨놓고 심히 공경하여 받들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였다. 원장은 불교에서 부처에게 갈구하는 소원을 써서 기도할 때 부처 앞에 드리는 글장이다. 규적은 살펴서 드러냅니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2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지형 조사를 연대에 참여하도록 허락하다. 동부성지 강명경이 아뢰기를, 이제 연대하는 법을 동반 육품은 모두 입대하게 하였으나 서방은 비록 상호군, 대호군이라도 참여할 수 없으니 지형조사는 상례군으로서 겸하게 한 까닭으로 연대에 참여하지 못하고 당상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도간의 일이 가장 복잡한데 어찌 부득이 천계할 일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조계와 윤대에 참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다만 윤대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다. 입대는 윤대할 때 내전에 들어가 임금의 질문에 대답하던 일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2일 신의 세 번째 기사. 김종서가 선군, 사신, 접대, 토관, 향리, 부복 등의 일에 대해 아뢰다.
평안도 도 채찰사 김정서가 의주 목사 박유성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본주 및 연변 각 고을에는 본래 선군이 없었으나 임술년에 현을 본주에 옮겨 설치하고 정령 땅을 갈아서 본주에 묻혔는데 그 땅에 선군 15호가 있어서 아직 예전대로 번을 서기 때문에 본주에 방수하고 정군이 매우 적으니 차컨대 연변 각 고을의 예에 의하여 그 선군을 내지 각 고을에 옮겨두게 하소서. 또한 입조하는 대소 사신을 영접하고 호송하는 것과 밥을 짓고 말을 모는 등의 군사를 각 고을에서 기한 내에 미처 보내지 못하면 본주에서 할 수 없이 정군으로 대신하게 하므로 말이 피곤하니 이로 인해 말을 가진 자가 적어서 그 패단이 무궁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감사와 절제사가 미리 기한을 정하여 도착에 골함이 없게 하고 어기는 자는 규찰에 다스리게 하소서. 또 본주는 토관을 설치하여 서반 각 품관이 34명인데 3년마다 한 차례씩 재아직을 받으나 그 수가 많지 아니하여 본주와 중국 사신의 왕래에 하는 데에 지대하지 못하여 수고가 갑절 많습니다. 청근대 토관 66명을 더하고 이조와 병주로 하여금 동반 30명, 서반 70명의 풍급을 자세히 정하여 서용하게 하소서. 또 내지에 사는 백성으로 토관이 된 자는 변경 고을에 자역하는 것은 고생이 많은 것을 싫어하여 모두 평양과 영변 두 부에 가서 붙이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두 부의 토관은 모두 본부에서 초직을 받은 뒤에 옮기도록 허락하면 토관이 저절로 성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사신과 요동 사람이 본 고을에 이르러 향통과 역학생도들의 의관이 없는 것을 보고 서로 조롱하고 있으니 청컨대 통사 재아직을 따로 마련하고 사무와 품대를 갖추게 하여 보기에 존엄하게 하소서. 또 중국 사람이 향리에 부복하는 예를 보고 또 웃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부복하는 예를 없애고 평양과 같이 문자를 아는 자는 지인 주사라고 일컫고 모르는 자는 교위 지인이라고 일컬어서 뿌리 있는 두각을 쓰게 하고 주사는 뿌리 없는 두각을 쓰게 하여 시골 풍속을 없애게 하소서. 또 본국과 중국 사신이 혹 함께 이르러 여러 날 머물면 본부에서 노비의 수가 적어서 연달아 번을 세워 일을 시키므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점점 도망하여 흩어지게 되니 청컨대 각 고을에 흩어져 살게 하고 각사의 노비 300구로 변경고을을 충실하게 하소서. 또 본주에는 자리와 종이가 생산되지 않아서 하삼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매매하므로 사람과 말이 다 피곤하고 운반도 심히 어려우니 청컨대 가격에 말을 주 왕래에 편리하게 하소서 하였다. 의정부에서 내려 의논하게 명하니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한도의 사람에게 꼭 의주를 격려하여 벼슬을 받게 한 뒤에 평양 토관과 연병 토관에 임명하게 하면 두 고을의 토관 국부는 한갓 헛자리가 될 것이며 또 남도 각 고을을 의주에 가서 벼슬하게 하는 것도 미편합니다. 다만 가산 이북 각 고을 사람은 모두 의주에 종사하게 하고 평양의 정수 밖에 많이 들어온 지인 주사와 오위 시파치 안에 있는 안주 이북 사람도 의주로 옮기게 하여 그 벼슬한 날수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도목할 때마다 평양 토관의 수에 맞춰 서용함이 적당합니다. 천하 모든 지방의 풍속이 각각 다른데 우리나라 향리에 부복하는 이는 좀비의 명분이 지극히 어머니 진시로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비록 중국 사람이 웃을지라도 부끄러울 것이 못되니 가볍게 예 풍속을 변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자리와 종이를 매매하는 사람에게 역물을 주는 것은 어주를 불쌍하게 하는 계책에 별로 도움이 없으니 역시 이전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비를 더 주는 일은 형주로 하여금 본도에 글을 내어 각사 노비의 수를 자세히 알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계문한 바에 따라 시행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술년은 1442년 세종 24년이고 입조는 중국에 들어가느냐 토가는 지방의 토호나 향리를 무마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두었던 관직인데 조선 초기에는 평양, 회령, 온성에만 있었고 오품으로 한정하였다. 지대는 쓸 물건을 이바지함이며 향통사는 각 지방에서 외국의 언어를 통역하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다. 시파치는 응방에서 매를 기르는 사람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2일 시내 네 번째 기사 죄수를 옥중에서 치사케 하는 관리를 과제하는 법을 세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정통 7년 수교에 해당 절목에 옥수를 보호하는 방법은 영갑에 이미 갖추어 있으나 그래도 부족함이 염려되어 여러 번 덕음을 내려 힘써 긍휼하게 하였더니 그년에 내려오면서 외방의 옥수들이 사망하는 자가 잇따르니 의심컨대 전수하는 관리를 올리고 내치는 법을 세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뜻을 받들어 행하기를 게으리하여 그런 것이다. 원컨대 이제부터 만일 죽는 자가 있거든 감사가 정밀하게 안험하여 혹 고문이 법에 위반되었거나 굶주림과 추위가 심하였거나 병치료를 잘못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그 수령을 과제하여 파출시키고 만약 일이 애매하여 죄안을 결정하지 못하여 1년에 2인 이상 치사한 자는 전체 때에 참고하여 시행하라. 또 의검부 전옥서 죄수를 치사한 자가 있거든 삼부로 하여금 추액하게 하며 경중과 예방의 옥을 맡은 이절도 이전 조문에 의하여 논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법을 세움이 이와 같았으나 중의 관리들이 험휼하는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문구로 여겨서 행하지 아니하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마땅히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다만 전항의 교세에 2사람 이상 치사한 자는 전체 때에 참고하여 시행한다 라고만 하였고 편출하는 절목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죄책을 받은 자는 적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1년 내에 사죄수 2-3사람 경죄수 2사람을 치사케 하는 자는 전체의 성적이 상등이 될 만한 자라도 중등에 두고 사형수 4명 경죄수 3명 이상을 치사케 한 자는 하등에 두며 그 죽은 죄수의 수를 7사개본에 다 기록하여 뒤에 상고하는 자료가 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통 7년은 1442년 세종 24년이고 영가본 법전이며 덕음은 임금의 명령이며 전추에는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곡화할 때 하등점수와 상등점수이다. 7사개본은 수령의 근무 성적을 종목별로 나누어 아래된 서장인데 곧 농상성, 호구증,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송간, 간활식의 7가지 종목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0일 시내 5번째 기사 서현장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좌찬성 김정서가 평안도에서 돌아오는 임금이 인견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서현장에 나아가서 군사들의 기사와 보사를 구경하고 도를 차별있게 주었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3일 임자 네 번째 기사 향화인 김일이 자황 50근을 바치니 명하의 명포 50일을 하사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3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홍제원 석불에 기도하는 자가 바친 미곡을 공수에 사용한 황효원을 탄핵하다. 도승사람이 쌀과 곡식을 가지고 홍제원 석불에 기도하는 자가 날마다 1천이나 되니 예제에서 설화린원 정문에 의거하여 그 거둔 미곡으로 한정군인에게 공급하는 비용으로 쓰고자 했는데 사무부에서 듣고 당의 정랑 황효원을 탄핵하기를 유식한 문신으로서 이 같은 괴탄한 일을 보고도 금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륵당이라고 이름지어 거둔 미국을 공수에 쓰고자 하니 이는 무슨 도리인가 하니 황효원이 대답하기를 잘못을 금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 것은 본주의 임무가 아니다 하였으니 이는 사무부를 가리켜 한 말이다. 사무부에서 인념하여 출사하지 아니하니 명하여 벼슬에 나아가기를 마친 뒤에 황효원을 탄핵하여 아뢰게 하였다. 한정군인은 동서 활인원에서 병자들에게서 한정을 시키는 일을 맡아보던 군인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3일 임자 여섯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해빈에게 준 석불을 땅에 묻을 것을 청하다.
이미 석부를 묻으라고 명하셨는데 곧 다시 그만두게 하셨다가 이제 또 옮겼으니 무지한 백성이 참으로 영험하다고 하여 미하기를 전보다 반드시 갑절이나 더할 것이니 청컨대 다시 묻거나 혹은 물속에 던짐으로써 요사하고 망령된 권한을 끊으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내가 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해빈의 청을 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옮겨놓은 뒤에도 기도하는 자가 있거든 말하라. 내가 차치하겠다 하였다. 사무에서 아뢰기를 이제 신등에게 벼슬에 나아가기를 명하시고 또 황효운을 탄핵하여 아뢰게 하셨습니다. 석불의 괴탄함이 더할 수 없는데 신등은 늦게 들어서 미처 검하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신등의 죄이므로 황효운의 말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부에서는 모두 사를 규탄하니 실로 임금의 이목이고 황효운 역시 예관으로서 일찍 알고도 금하지 아니하고 이제 행문함으로 인하여 홀로 신등만 그러다고 합니다. 신등이 금하지 못한 것이 이미 옳지 못한데 또 황효운의 나무람을 들으니 어찌 안연히 벼슬에 나아가서 다시 이 사람을 탄핵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고 벼슬에 나아가라 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석불의 일을 대간이 다투어 말하니 소민들은 반드시 내가 숭신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내가 만약 숭신한다면 당초에 어찌 묻으라는 명령이 있었겠느냐. 해빈이 묻지 말기를 청함으로 내가 이미 응낙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만약 다시 항소하면 무지한 백성이 더욱 나더러 부처를 믿는다고 할 것이니 대간에게 효유하여 다시는 와서 아뢰지 말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3일 임자 7번째 기사 김종서가 아랜 현문의 설치에 대해 다시 의논하게 하다. 우찬성 정분을 불러서 김종서가 아랜 현문에 대해 적당 여부를 의논하니 정분이 아뢰기를 이제 현문의 제도를 보니 진실로 좋으나 다만 그 몸체가 무겁고 커서 모름지기 100여 사람의 힘을 빌려야 여달들 수 있으니 도적이 틈을 타서 성을 넘어 들어오면 창졸관에 미처 보지 못하였다가 도리어 도적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 성을 굳게 지키면 현문이 없을지라도 도적이 어찌 능히 날아들어 오겠습니까? 신의 뜻에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불가하다고 생각하나 통사 최용, 강문보 등이 중국의 현문 체제를 가지고 오거든 다시 의논하자 하였다. 현문은 아래 위로 여다는 달하면은 성문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4일 개측 첫 번째 기사 사마현 호도에 노적한 곡식의 보관을 잘못한 관원을 징치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평안도 도체찰사 김종서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사마현 호도에 노적한 곡식이 총 18만 8천 녀석인데 이것은 모두 험하고 먼 바닷길을 거쳐서 고생하여 운반한 것입니다. 끝없는 번리가 모두 허술하고 또 비가 세고 땅이 젖어서 못쓰게 되고 혹은 결손되었으니 그 전원사 및 종사관, 차사원, 감사, 수령관은 사류의 전후를 논하지 말고 추액하여 처리를 잘못한 죄를 징계하소서 하였다. 사헌부에 명하여 추액하게 하고 성균 사성 김순을 보내어 다시 쌓은 것을 살펴보고 축이 난 것은 경차관, 감고, 생리, 간수인 등에게 나눠 묻게 하였다. 감고는 군가와 각 관하에서 금곡이나 물품 출납을 감독하던 관원이다. 생리는 감령이나 각 고의 관하에서 일을 맡아보던 아전이다. 간수인은 각 관하에서 전곡과 물품을 지키던 일을 맡아보던 군인이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덕전에 나아가서 망제를 행하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김문기가 민효율을 함흥부 훈도로 임명할 것을 청하나 듣지 않다. 함길도 관찰사 김문기가 도승지 이계전에게 그를 통하기를 본도의 풍습은 오로지 무예만 숭상하고 문학은 일삼지 않습니다.
함흥부는 곧 왕이 난 곳으로 일도의 근본인데 일찍이 교관을 택해 보내지 아니한 까닭으로 어린이의 교양이 바르지 못하고 문사가 드물게 나니 진실로 미편합니다. 현임의 문실은 다 길이 멀고 각 벼슬이 낮은 것을 꺼려서 면하기만 꾀하는데 전 정랑 민효열은 본래 재주와 학문이 있었지만 견책을 당하고 수용되지 못한 것이 이제 이미 오래였고 또 그 범한 정리가 용서할 만한 것은 사람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본부의 훈도는 이미 만기가 되었으니 민효열이 만약 대신 임명되면 반드시 서용됨을 기뻐하고 달갑게 부임하여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할 것입니다. 하므로 개하하니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영의정, 하현, 좌의정, 황보인, 우의정, 남지, 좌찬성, 김종석, 우찬성, 정본, 우참찬, 안승성은 말하기를 민효열의 죄는 정상이 참으로 가증하나 이미 서용하지 못할 법에 매였는데 이제 김문기의 사서로 인해 제수하면 장래의 폐단을 막을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였고 좌참찬 정갑수는 말하기를 무릇 벼슬은 사사로이 청한거나 스스로 스스로 차지할 수 없으며 또 사사로이 서신을 통하여 사람을 쓸 수도 없는 것은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거늘 이제 김문기가 사사로이 민효열을 추천하였으니 어찌 민효열의 정을 듣지 아니하고서야 그러하겠습니까? 이제 만약 그 말을 따르면 주의를 입은 자가 모두 장차 대신에게 아부하여 그 하고 싶은 것을 이룩할 것이니 신은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추액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제수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개하는 임금에게 직접 아뢰지 아니하고 해당 관청에 먼저 보고하였으면 뒤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이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5일 갑에 네 번째 기사 서현장에 나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5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박이창을 중추원 무사로 심자근을 첨지중추원사로 반효손을 첨지중추원사 겸 황주 목사로 박강을 황해도 관찰사 겸 병마 도제제사 판해주 목사를 삼았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5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이현노와 안지선에게 벼슬을 제수함은 부당함을 아뢰나 윤호하지 않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이현노는 일찍이 중한죄를 범하였으니 다시 쓰지 아니함이 마땅한데 전에 이미 고신을 주었고 이제 또 가자하여 부사직을 제수하였으며 안지선을 본시 통사로서 오로지 무역으로 생활하니 장사꾼과 다름이 없는데 이제 장은고 사를 제수하였습니다. 사는 한사의 장인데 안지선이 임명되었으니 청컨대 다 임명하는 것을 고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이현노는 마음이 간율하고 말을 잘하고 행실이 경박하고 무상한 소인인데 젊어서부터 유사의 이름을 빌어 시부로서 안평대군 이용에게 아부하고 아첨하였기 때문에 종실과 기근에게 사랑을 얻어서 드디어 이름이 당세에 알려지니 스스로 말하기를 제주는 문물을 겸하여 장상을 그르시다 하여 감히 교만한 기운을 베풀어서 영웅호구를 능멸하니 살인들이 다투어 비웃었다. 어떤 사람이 시를 지어 조롱하기를 남방의 신지리오 북도의 대장군이라 하였다. 일찍이 병조 정랑이 되어 벼슬을 팔아 재물을 취하였고 함부로 불법한 일을 행하다가 일이 발각되니 헌사에서는 장리로 논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5일 갑인 일곱 번째 기사 호군 김승규가 상제를 위해 직사를 멈출 것을 상언하니 그대로 따르다. 신이 어미의 사항을 당하여 묘 곁의 여막을 깨서 거처하였는데 늙은 아비의 부정으로 인하여 신에게 종군하도록 명하니 처음에는 행진하는 사이에 늙은 아비를 돕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급급히 갔었는데 얼마 안 되어 특별한 벼슬을 더 하시고 또 작업을 올리시니 신의 부자가 서로 붙들고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가령 급한 일이 있더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답하기를 생각하였으나 이제 병경이 조금 거치어 늙은 아비가 서울로 돌아왔으니
신은 다시 상대를 맞아서 뜻을 다하고자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직설을 멈추고 충효를 온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5일 갑인 8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윤중부의 조기. 윤중부는 경주 사람으로 그 형 윤봉이 환자로 중국 조정에 들어가서 총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어머니의 세공을 면제하려고 중국 조정에 아랠 때 윤봉이 매우 공로가 있었다. 이 때문에 나라에서 윤중부를 쓰는데 불차 타경하였고 윤봉의 청으로 인하여 윤중부를 북경에 여러 차례 보냈는데 윤봉이 후하게 죽어 살림이 천이 되었다. 윤중부가 이 품에 오르자 윤봉이 매번 우리나라 사신을 보고 윤중부를 사신으로 들여보내기를 청하였으나 나라에서 내사의 건치는 사신이 될 수 없다고 답하고 마침내 보내지 아니하였더니 윤봉이 원망하여 우리나라를 이르기를 작은 물고기는 가 뼈는 많다고 하였다. 윤봉이 윤중부의 아들 윤길생을 양자로 삼았는데 일가들부로 윤길생도 자주 중국 조정에 들어갔다. 윤봉이 일찍이 조서를 받들고 우리나라에 오니 임금이 특별히 윤중부를 자헌대부에 올려서 위로하였다. 이때 이르러 죽으니 부의하를 하사하고 시호를 정평이라 했는데 부드럽고 고두며 편히 죽은 것이 정이요 다스리고 허물음이 없음이 평이다. 내사는 황간이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6일 을묘 첫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6일 을묘 두번째 기사 사대문서와 상서사에서 전제하기를 이제부터 사대문서와 야인 관교에는 대보를 쓰고 모든 제수에 관계되는 것은 시명지보를 쓰라 하였다. 야인 관교는 야인에게 주는 임명장이고 대보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보내온 옥새, 조선 국왕이라 새겨져 있으며 중국과의 외교 문서에만 사용하고 국내의 사용을 위하여 따로 행보와 신보를 만들었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6일 을묘 세번째 기사 교도 진지의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르기를 교도 진지는 그 조모가 천인에게 계가함으로써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를 올림으로써 그 심화를 상고한즉 진지가 그 형적을 없애고자 하여 사헌부에서 일찍이 안액한 그를 올려가지고 바치지 아니함은 일이 의심스러우니 청컨대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6일 을묘 네번째 기사 3등 강동의 두 고을을 합하여 삼강현을 세우도록 하다. 평안도 도채찰사가 아뢰기를 이제 강동현 인민이 원하는 본현을 세우는 편이 편한지 편하지 아니한지를 조사한즉 3등 강동 두 고을의 호수를 합계하면 민호가 모두 728호, 향호가 43호, 관노비가 41구인데 만약 두 고을에 각각 수령을 두면 민리의 노비의 수가 다 넉넉하지 못하고 세력이 나누어져 힘이 약할 것이니 그대로 한 고을을 만드는 것이 거의 편리할 것입니다. 다만 3등의 현재 있는 곳이 한 모퉁이에 치우쳐 있고 강동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강동 인민의 왕래가에 폐가 있습니다. 신이 이제 고을 중앙에 업성을 설치할 만한 곳을 친히 살펴본즉 옛 원터에 빈 땅이 있는데 산수의 기운이 모였고 서쪽에는 평양, 동쪽에는 성천, 남쪽에는 상원, 북쪽에는 자산과의 도로의 거리가 균적하여 영송에 폐가 없고 두 고을 인민의 왕래도 편리하며 또 개천, 은산, 자산, 순천의 정로가 서로 모이는 곳이 되니 관방을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욱이 3등 현을 이곳에 옮겨서 두 고을 공회의 제목과 기와로 관사와 객사를 짓고 본도 백성의 힘이 소생되기를 기다려서 업성을 쌓을 것이며 인하여 3등과 강동 두 고을의 이름을 따서 삼강이라 일컬으면 오직 백성의 마음이 둘 다 편할 뿐 아니라 힘을 가지하여 쓰고 하면 형세가 외롭지 아니하여 실로 편리할 것입니다. 아니 명하여 이조에 내렸다.
공해는 관사의 청사이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임진현감 신계승이 사주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가서 너의 직책을 받들도록 하라. 경기는 가장 가까운 곳이니 너희 잘하고 못하면 내가 장차 쉽게 들을 것이다 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잠실에서 누에 칠 뽕은 각사로 하여금 기름진 땅을 골라 심고 그 수를 장부에 기록하도록 하다. 호주에서 아뢰기를 잠실에서 누에 칠 뽕은 일찍이 각사로 하여금 채마밭에 각각 100그루씩 심게 하였으나 뽕나무 묘목이 적어서 일시에 심을 수 없으니 척컨대 각사로 하여금 기름진 땅을 골라서 각각 오디 한 말씩 심게 하여 그 싹이 크기를 기다려서 채마밭에 옮겨 심게 하고 본수를 헤아려 장부에 기록하고 연말이 되거든 본조에 입문하면 본조에서는 여기에 의가하여 기리하게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잠실은 나라에서 경영하는 누에고치를 치던 집인데 뽕나무를 심어 누에고치를 치는 법을 널리 보급하게 하여 설치하였는데 통절, 경기, 가평, 유재리, 충청도 청풍, 사진리, 경상도 의성, 태산, 전라도 태인, 누영리, 황해도 수안이 유명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백성이 살기 편하고 노루와 사슴이 적은 원유를 모두 혁파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원유 제조에 올인말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각도 강무장 안에 경기도 지평현 여러 산과 상령군 평현, 시현, 현벽기, 장군 사산, 연천현, 제궁산, 마말기, 아현산, 광운도 회양구, 상수비산, 건자계산에서 남곡지경까지 하수, 비산, 소산의 바깥쪽 고리동산, 골전현산, 장두등, 천보사동, 좌우변 구이동의 현산, 이산, 하지, 무을, 파현산, 좌우변 저관현, 마헐천, 양매야지, 아기산, 천촌두등, 굴점현, 남현산, 낭천현 여러 산과 검성현 여러 산과 원주 강림사 등지의 산과 강릉부 대화 등지 접앞산, 지두등산, 대덕얌산, 구단산, 유수산과 홍천현 금물산, 신당현 등지의 간물악, 팔봉산 등지의 사현산과 춘천부 송압산과 금화현, 자등산, 차산, 덕점산, 슬피산, 차점산, 잠리산, 토이동산, 소백지산, 대백지산, 마현산, 홍산, 입장산, 지장산, 노동산, 방동산, 유등동산, 무차략산, 불정현산, 교전산, 두배다해산, 충현산, 보을묘산과 평강현의 유점 시산과 이천현의 내바깥 여러 산과 안협현, 삼각산, 엄태산, 유달이산, 오묘산과 황해도 신계현 여러 산과 토산현 여러 산 등지에는 백성들이 살기가 편하고 노루와 사슴이 적으니 모두 혁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7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목장의 말과 고을 목장의 말은 당상관에게 나눠주고 일찍이 징발한 목자의 말은 쇠잔하여 없어진 가격에 주고 나머지는 동반 서반 각 품간 및 국민에게 저화를 바치고 바꾸도록 허락하였다. 목자는 각 목장에서 말을 먹이는 말을 맡아보던 사람인데 그 신분은 신량 역천에 해당하여 목자간이라 불렀다.
문정실록 6권 문정 1년 3월 17일 병진 6번째 기사. 유망한 백성을 추세하는 법을 다시 의논하게 하다. 형제에서 아뢰기를 유망한 사람은 청컨대 정통 3년 수교에 의하여 추세하여 돌아오게 하고 살기를 허용한 자 및 방별감과 이장 장정이 알고서 자수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양계에 들어가 살게 하여 떠나고 옮기는 패단을 막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그러나 평안도 백성은 이미 괴로워서 떠나는데 만약 독촉하여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편히 살지 못할 뿐 아니라 피폐함이 더욱 심할 터이니 이것이 걱정이다. 하고 좌찬성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김종서가 말하기를 성상의 교지가 지당하나 법을 세우지 아니하면 떠나는 일이 더욱 심할 것이니 법을 세워서 그 많은 것만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정통 3년은 1438년 세종 20년이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7일 병진 7번째 기사. 임금이 말하기를 빈고를 매년 고쳐 짓는 것은 폐가 있으니 사람을 골라 보내어 감독하게 하고 튼튼하게 지어서 여러 번 고치는 폐단을 없게 하라 하였다. 빈고는 얼음을 갈무리하던 창고이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7일 병진 8번째 기사. 말에게 먹일 꼴을 베는 부담이 과중하여 필수를 줄이고자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도성지 이계전이 아뢰기를 사복시에서 거두는 생추는 혹 과중한 패단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대감을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루에 거두는 꼴이 얼마이며 또 꼴을 먹일 때에도 콩을 먹이는가 하니 동부성지 강맹경이 대답하기를 항상 기르는 말이 500여 필인데 한 필이 하루 먹는 꼴은 10여 속이요 콩은 내림만은 한 말 외림만은 7대입니다 하였다. 이계전이 또 아뢰기를 예조판서 허후가 말하기를 풀을 벨 때가 바로 농사철에 당하여 농부는 하루도 편할 수 없다고 하니 만약 말의 필수를 줄이면 이런 폐가 없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개와 돼지가 사람의 먹을 것을 먹어도 단속할 줄을 모르는 것은 옛 사람의 비난하는 바이나 지금의 말의 필수는 보태거나 줄일 수 없다 하였다. 생추는 꼴을 말한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7일 병진 9번째 기사. 경기 충청 전라도의 당령 성군 및 방패 섬60을 징용하여 도승을 수축하였다. 이달 26일로 기한하였으나 지금 기한에 못 미쳐서 맞았기 때문에 그 군사를 나누어서 남은 날에는 흥인문과 동소문을 수리하였으며 혹은 영흥대군의 집 바깥 담을 쌓았다. 당령 성군은 번상의 차례를 당하여 건무 중에 있는 성군이고 하번 한 성군은 하령 성군이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7일 병진 10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교화현의 석회를 매년 구워 만드는데 별도로 나라에 쓸 일이 있거든 임시하여 계달하여 만들게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8일 정사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8일 정사 두번째 기사. 지재령 군사 윤정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너가 어느 곳 출신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충의위 출신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해도 백성이 근래의 흉년으로 인하여 점점 살 곳을 잃게 되니 어루만져 사랑하는 도리를 마땅히 마음을 다할 것이고 또 평안도에 사변이 있거든 본도의 군사도 다 부방시킬 것이며 군사를 훈련하는 일도 늦출 수 없으니 사의에 능한 자가 있거든 곧 기록하여 두고 권장하여 상을 주어라 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8일 정사 세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경기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이제 파종할 때를 당하여 비가 여러 번 내렸는데 얻어들이니 종자를 적시 나눠주지 아니하여 민간에서 조금 때를 잃을 염려가 있다고 한다. 지난달 25일에 내린 유서의 사연이 간절하고 지극하였으니 얼굴을 대하여 명하거나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당 급히 배치하여 유서의 뜻에 맞아야 할 것인데 이제 들은 바의 말을 다 믿을 수 없으나 만약 그렇다면 소망이 어긋남이 없겠는가? 지금 종자가 넉넉하니 나누어준 여부와 파종한 상황을 속히 깨달아라 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9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진도 군사 안위가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무릇 범죄한 사람을 모두 봉골에 두었으므로 혹 생각하기를 전토가 한정이 있는데 사는 백성이 매우 많으며 이제 적도들이 경내에 횡행하여 백성이 그 해를 입는다고 하니 이제부터 들여보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또 본업은 바로 바다유 관문으로 도적이 들어오는 것이니 마땅히 항상 무예를 익혀서 잠시라도 방비함을 잊지 말게 할 것이다 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9일 무호 세 번째 기사 녹관 및 학관은 강독과 제슬의 것만을 제조로 하여금 교찰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성문원 관원이 졸국 이전의 이문 고관과 제슬을 모두 마음대로 폐하고 또 벼슬을 받은 지 오래된 자가 항상 소학을 잃는 것은 심히 마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유를 지나서 추론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녹관 및 학관은 강독과 제술의 것만을 항상 출사하는 제조로 하여금 교찰해 다스리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9일 무호 네 번째 기사 이 명민이 양녕대군의 사인을 구토한 죄는 2등을 감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주하랑 이 명민이 양녕대군의 사인을 구토한 죄로 이제 친왕의 영지를 어긴 것과 같은 법으로 법률로 단정하였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율문의 친왕이라 일컬은 것은 중국 제부의 전하이고 영지를 어겼다는 것은 공사의 영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나라 종친이 사사로이 청하는 예이겠습니까? 또 종친이 조관과 더불어 사사로이 청탁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정한 법이 있으며 하물며 양녕대군은 유복지친이 아니므로 아련할 수 없는 것도 또한 법에 있습니다. 이 명민이 대군의 청을 듣지 아니한 것은 마땅히 죄가 없을 듯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명민의 죄는 대군의 청을 듣지 아니한 이로서 단정한 것이 아니라 대군의 사인을 예로 대접하고 청을 듣지 아니하였으면 가하거니와 어찌하여 성을 내어 구타에 내칠 것인가. 그러나 율문에 혹 부당함이 있으면 2등을 감하여라 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덕전에 나아가서 상식하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0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0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서현장에 나아가서 군사들의 기사와 보살을 구경하고 차등님께 도를 주었다.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20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임금이 강령에 호군을 두고자 하여 글을 내렸다. 강령에 호군을 설치하는 본인은 대개 장차 쓰려는 것이다. 이제 호군이라는 것은 다 잡류인데 방비는 모두 부역을 하고 섬60은 사령이며 별십이 총통이는 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갑사는 강령에 속하였으나 호군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대개 장수가 되는 도는 1조 1석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그 예의를 가르치고 그 항우를 익히고 절제하기를 익숙하게 하는 것이니 장수된 자는 군사 보기를 자제처럼 하고 군사는 장수 보기를 부영처럼 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령 위급한 사변이 있을 때는 끓는 물에도 뛰어들고 날카로운 칼날이라도 밟으면서 서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예전 명장이라 해도 오합지중은 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이제 만약 호군을 설치하게 되면 보통배는 거느리고 시위하게 하고 일이 있으면 진을 만들게 하며 60명 호군을 3분하여 번을 들게 할 것이니 서로 받고 입직하게 한다. 출직한 40명 호군은 매일 밤 5호군으로서 돌아다니며 경비하게 한다. 무릇 군사에게 명령을 내서 집합하거나 해산하는 것은 호군이 병조의 명을 받아서 영을 내린다. 만약 여간의 이름을 받고 대신 선자와 남을 대신하여 취재한 자와 병이 있어 군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호군이 살펴서 병조에 보고한다. 활쏘기를 구경할 때 활에 능한 자가 있으면 호군에서 상을 줄 것이며 거둥할 때 시위나 또는 결진을 크게 사일할 때에 항우를 입고 차례를 떠나서 군령을 범한 자가 있으면 호군에게 벌이 미친다. 만약 간사하고 옳지 못한 소인이 있으면 호군은 병조에 보고하여 내칠 것이며 충직하고 재주가 뛰어난 군인이 있으면 호군이 병조에 보고하여 계급을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호군은 권세가 중하고 책임이 커서 사람이 스스로 경영하게 되니 많이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또 헌의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지금 진술한 말이 미비한 곳이 있으니 청컨대 여러 대신과 의논하여 그 부족함을 보충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옛 진설에 의하여 옛사람의 제진하던 법을 참고하여 대개 이와 같이 제정하고 장차 새로이 마련할 호군의 법과 서로 표리가 되게 한다. 이것은 임금의 수찰이었다.